대표적인 전세 사기 피해 사례의 세 번째는 이사 당일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꼭 아셔야 하는 개념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6월 30일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7월 1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예에서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매도하여 6월 3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예에서 또 다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임대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6월 30일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 채권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선순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어떤 임대인들은 이를 악용해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로 새로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었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어 임차주택의 경매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빈틈을 악용해서 계약 직후에 벌어지는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잔금 지급일 당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합니다. 만일 주택의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등기가 접수되었다면 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말고 어떤 등기가 접수되어 처리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등기부 등본은 잔금 지급일 당일뿐만 아니고 잔금 지급 후 2, 3일 뒤에도 발급받아서 잔금 지급일 이후 권리관계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특약사항을 기재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 잔금 지급일이 보통 이사 당일이 될 텐데요. 이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일절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전세 사기 피해 사례의 네 번째는 가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인데요. 가짜 임대인이 실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이 집주인인 척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의 위임장이나 증명서류를 위조해서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은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위임장에는 임대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하되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서상 인감 날인을 대조해서 두 서류에 찍힌 임대인의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대인 본인과 유선통화 또는 문자 연락을 해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경우라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을 교부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임차인의 전출 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입니다. 전입 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전출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전출 신고를 할 경우 대항력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이 미비되는 상황이 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한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담보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게 된다면 그 대출금 채권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한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팔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새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퇴거하라고 하면 임차인은 이미 전출 신고로 계약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출 신고로 인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하거나 다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후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등으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모든 전세주택을 계약하기 전 꼭 해야 하는 전세 사기 예방법입니다. 첫째, 안심전세 앱을 활용하여 주택 시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반 건축물 여부, 임대인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시세를 확인하여 시세 대비 전세가가 적정한지 체크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맞는지, 임차주택에 대하여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위반 건축물인지, 무허가 건축물은 아닌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도 체크합니다. 또 임대인 정보를 통하여 임대인 체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미등록 또는 영업정지 중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함께 예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 포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